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보물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산 넘어 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용지표라는 6월 비농업 부분의 고용지표 산 넘었어요. 뭐 잘 넘었어요. 네. 완전 점프한 건 아니지만 제대로 잘 넘었고 이번 주 목요일이 되면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또 두 번째 산이 있는데요. 두 분 매니저들한테 이거 한번 질문을 짧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9월은 거의 확실하다. 금리 인하. 네. 7월 설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영민 매니저 7월 인하 설 어떻게 보세요? 지난 6월 달부터 월가에서 이제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네. 이제 얘기들이 급부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다만 일단 대선을 앞두고 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워낙 크잖아요. 지금 유럽 쪽의 총선 결과를 보시면 영국 이제 보수당이 참패를 했어요. 네. 창당 이후에 거의 뭐 100몇십 년 만에 가장 낮은 의석을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하고 노동당으로 이제 정권 교체가 좀 될 거고 프랑스도 지금 예상과는 달리 1차 투표에서는 극우정당이 1등 했었잖아요. 3등으로 밀려나고 맞았어요. 좌파연합이 네. 지금 네. 1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미국 대선도 지금 굉장히 좀 큰 소용돌이에 지금 휩싸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경제라도 좀 잘 돌봐야 된다. 네. 지금 물가나 고용 이제 둔화 움직임들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월가에서는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메시지를 이제 계속 좀 보내면서 어찌 보면 연준을 좀 압박하는 거죠. 네. 뭐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스탠스가 최근에 상당히 좀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7월 달은 뭐 일단 이런 또 군불대기가 이제 진행이 좀 될 거고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 확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금리 인하하고 12월 달에 이제 연말에 한 번 더 이렇게 이제 두 번 점도표는 지금 한 번으로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만 두 번 정도 이제 금리 인하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좀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호 매니저 네. 이제 목요일 밤입니다. 목요일 밤 9시 반이 됐는데 지금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전망치가 3.1인데 네, 만에 하나 2.9%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7월 금리 인하 해도 누가 뭐라고 할 것 같진 않은데. 누가 뭐라 하지 않고 시장은 환호를 할 것 같은데 일단 뭐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수요일, 목요일 날 네. 이제 반기 상원 하원 청문회가 있어요. 거기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참석을 해서 앞으로의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제시할 가능성이 네. 있을 것 같아서 거기서 약간의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최근에 뭐 고용도 비교적 안정을 좀 찾고 있는 잘했어요. 모습이고 물가도 네. 안정을 찾고 있고 미국 경기도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다 갖췄다라고 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카고 상품 거래소도 지난 주말에 또 6월 비농업 부분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고 나서 거의 한 78% 가까운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치솟았고 네. 또 연내 두 차례 정도 번.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한 65% 이상으로 치솟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연내 금리 한두 번의 금리 인하는 확실한 상태에서 9월은 일단 확실하다.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그 상태에서 7월에 금리 인하까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시장은 이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상 뉴욕 증시에서도 수급 쏠림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네. 상태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투심이 좀 확산될 수 있으려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강력한 시그널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번 주에 말씀하셨던 네. CPI 지표라든지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수요일 발언에 날. 시장의 어떤 방향을 좀 바꾸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왜 이제 지난달에도 비슷한 말씀을 좀 나눴던 것 같은데 고용 보고서 이제 자체를 못 믿겠다. 네. 요번에도 19만 건 정도 이제 예상했는데 20만 건이 넘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증시가 환호했던 이유는 지난 4월 달, 5월 달에 발표됐던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숫자가 5만 건 이상씩 대폭 삭감이 됐어요. 재조정했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과를 놓고 보면 결국은 숫자가 잘못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용은 분명히 이제 둔화되고 있고 오히려 ADP 민간 고용 이제 이게 훨씬 더 현실을 네. 더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와 고용 방금 이제 김준호 매니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이제 기준금리 인하할 수 있는 이제 객관적인 이제 증거들을 만들고 있기는 하다. 다만 7월 달에 인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연내 이제 횟수를 따져보면 한 두 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5월 달부터 계속 이제 시나리오 말씀드렸던 네. 게 7월 달, 12월 달 혹은 9월 달, 12월 12월 달. 달 이렇게 이제 두 번 금리 인하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7월에 하든 9월에 하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깜짝, 이런 네, 이제 있죠. 불확실성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면 9월 가능성이 높은데 깜짝 7월 달에 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에 이제 상징적인 메시지는 충분히 좀 줄 수 네. 있죠. 우리도 이제 피벗을 시작한다라는 거, 혹은 또 연준이 선제적인 이제 경기 하방 압력에 이제 좀 네. 적극적으로 좀 대처한다라는 이런 이제 메시지를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결정을 하던 간에 이번 주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맞습니다. 상하원 청문회 이제 출석하는 것도 있고 CPI, PPI도 발표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를 좀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요일 날 청문회 나가는 제롬 파월 의장은 아마도 그 다음 날 네. 알고 들어가겠죠. 예, 데이터를. 그렇기 때문에 그 코멘트의 뉘앙스가 이미 선반영될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밤 9시 반에 CPI 보시고 금요일 날 9시 반에 PPI 보시고요. 저는 약간 왜 제가 7월 금리 인하 이렇게 운을 떼냐면 우리 한국은행이 8월 금리 인하 소리 좀 뭐 굉장히 나오잖아요. 네. 우리가 먼저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한국은행도 지금 뭔가를 보고 있나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 7월 금리 인하설. 자, 여러분 목요일 9시 반입니다. 저희 계속해서 분석해 드릴 테니까 증시 오늘과 또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고. 자, 영민 매니저 일발 종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일발 종목으로 공략할까요? 오늘 또 이제 지난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특히 이제 금요일 날 이름값 하는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일제히 다 이제 강세가 좀 네. 나왔죠. 삼천당 제약, 뭐 펩트론이 사상 최고가 또 경신을 좀 했고 ABL 바이오도 뭐 장중에 좀 긍정적인 흐름이었고 네. 우리가 이제 폐암 신약 개발 관련해서 유한양행, 오스코텍 오스코텍. 워낙 또 말씀 많이 네. 드렸었는데 또 금요일 날 유한양행이 급등세가 좀 나왔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다 들썩들썩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고 리아켄 바이오까지 이제 네. 같이 이제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때 바로 한 시간 네. 전에 우리가 웹백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바로 한 시간 네. 전에 저희가 이제 리가켄 리아켄 바이오 웹백이야. 이제 네. 움직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이제 분석을 조금 해드렸었는데 이제 뭐 남아 있는 종목이 있을까 싶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가 이제 발표되고 나서 오히려 달러가 약세 전환했죠. 10년물 국채 금리도 급락하고. 4.2%대까지 이제 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또 중소형주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이제 조금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종목들이 이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 저는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라고 하는 이제 중소형주 하나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실은 이 종목도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 좀 터지고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긍정적인 이제 포인트들을 여러 차례 이제 말씀 좀 드리긴 했었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도 이제 눌림목 조정을 강하게 네. 한번 받고 21선 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또 반등 흐름이 조금 진행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요 눌림목 구간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번 좀 접근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에이프릴 바이오 다시 한번 이제 소개를 조금 해드리는 거고요. 네. 바이오 플랫폼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요즘에 또 유한양행, HLB 이런 이제 항암제 만드는 기업들이 워낙 잘 나가잖아요. 네. HLB도 사실 이제 재심사 서류 제출 권고 얘기가 나왔는데 네. 마치 신약 개발에 이제 막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임상 3상 결과가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네. 시판 허가 재신청을 이제 하는 거긴 합니다만 HLB가 뭐 거침없이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유한양행, 뭐 오스코텍 이런 기업들이 국내 이제 바이오 업계에서 굉장한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한양행이 지금 2대 주주로 있는 회사가 에이프릴 바이오예요. 2020년과 2021년 두 번의 이제 투자를 통해서 지분 이제 9.92% 10% 조금 못 미치는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파 플랫폼에 대한 거 이제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얘기를 좀 들으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SC 제형 변경, 그리고 이제 요즘 잘 나가는 펩트론은 스마트 데포라고 해가지고 장기 약물 이제 지속 플랫폼 이걸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에이프릴 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는 사파 플랫폼 역시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효 단백질의 이제 혈청 내 반감기를 이제 늘리는 기술. 요 기술을 가지고 신약 파이프라인을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 2021년에 네. 덴마크 이제 회사로 사실상 기술 이전, 룬드백 쪽으로 뇌질환 치료제 이제 전문 기업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2021년에 5,400억 원 정도 규모의 기술 이전 APB-A1 파이프라인을 기술 이전 계약에 이제 성공을 했고요. 요거 하나만 갖고 있다면은 조금 이제 심심할 수 있는데 최근에 APB-R3 임상 결과가 이제 임상 일상 결과가 이제 공개되자마자 바로 미국의 또 에보뮴이라고 하는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 쪽으로 기술 이전을 성사를 해가지고 6,500억 원 정도 규모
굉장히 좀 큰 규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건 합쳐서 지금 1조 원이 훨씬 넘는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좀 시켜놓고 있는 상황이다. 요번에 이제 APBR3 같은 경우에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그 중에서도 이 아토피 질환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예. 치료제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미국 내 이제 아토피 환자가 한 800만 명 정도 되는데 에보민이 이제 추정키로 요번에 이제 도입한 APBR3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할 수 있을 만한 이제 대상 환자가 거의 500만 명 정도 이제 육박한다라고 이제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성이 저는 일단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임상에 대한 이제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제 이렇게 기술 이전이 성사됐다라는 네, 건 네. 파이프라인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큰 기대를 좀 가지고 있다. 특히 에이프릴 바이오는 지금 상장된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된 네. 이제 기업이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이제 요번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서 한 207억 원 정도 규모, 그 당시 환율로 이제 계산했을 때 207억 원 정도 규모의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이 이제 현금으로 좀 입금이 좀 될 예. 거고, 이미 기존에 2021년에 이제 기술 이전했던 APBA1과 관련해서도 이게 임상 마일스톤이 이제 유입이 좀 될 거거든요. 그것 덕분에 올해 연간 기준으로 벌써 흑자 전환이 이제 기대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리가캠 바이오나 알테오젠이나 이런 기업들이 상장 이후 수년 내 계속 지금 적자가 나타나고 있고, 알테오젠도 심지어 이제 계속 지금 적자 구조거든요. 네. 올해 이제 알테오젠은 이제 흑자가 전환될 가능성이 이제 높은데, 거기에 비하면 에이프릴 바이오는 뭐 기업 규모 자체는 사실 바로 이제 견줄 만한 기업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흑자 전환이 이제 상당히 좀 빠르게 이제 진행이 좀 되면서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이제 가치들도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 사파 플랫폼이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또 비만 치료제 쪽이잖아요. 이 사파 플랫폼 자체를 ADC라든지 비만 치료제로도 얼마든지 적응증을 네.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뿐만 아니라 ADC,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제 파이프라인까지도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좀 받게 된다면 뭐 기업 가치는 훨씬 더 좀 빠르게 성장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조금 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분명히 이제 중소형주들 쪽으로도 네. 수급이 이제 확산되는 모습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가장 좀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선호하는 기술 트렌드를 이제 다 보유하고 있어요. 네. 플랫폼이 일단 가지고 있죠. 뭐 비만이라든지 자가질환 치료제 이쪽에 이제 상업화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한다면 주가는 충분히 이제 상승에 대한 이제 업사이드가 좀 있다. 지금 현재 두 건의 기술 이전을 통해서 1조 원이 넘는 이제 기술 이전 잔고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 파이프라인 이 두 건의 가치만 하더라도 한 7천억 정도 이제 가치를 매길 수 있는데,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의 시가총액이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딱 4천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아주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기업들 또 후속주를 좀 공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 나는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조금 사볼까 네. 하는데 어떤 종목인지 한번 접근을 해볼까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에이프릴 바이오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종가 18,800원 정도 매수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1차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 22,000원 정도, 딱 지난 고점 때 22,150원까지 이제 급등을 했다가 주가가 이제 쭉 좀 밀렸기 때문에 22,000원 정도까지 1차적인 이제 목표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요번에 이제 저점 만들 때 21선 눌림목이 이제 완성이 됐던 17,000원. 요 자리가 밀리면 조금 더 밑으로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17,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 일발 정보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사파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요즘 좀 인기, 펩트론처럼 인기 있죠. 약물 지속형 네. 예, 반감기를 늘리는 플랫폼을 갖고 있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1년이었나요? 그 뇌질환 치료제 룬드백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신약에 대한 능력까지도 뭐 입증을 하게 되면서 뭐 당장 올해는 아니더라도 가장 빠른 흑자 전환도 네. 예, 기대할 수 있는 또 그런 실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뭐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조정을 또 세게 한번 받아주면서 나름 진입도 괜찮다. 이제 이렇게 크게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준호 매니저, 에이프릴 바이오가 있다면 네. 준호 매니저가 붙이기 종목은 에이프릴 바이오가 또 금요일 날 올라갔던 게 아무래도 좀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도 좀 상승 흐름이 나온 것 경영할 같아요. 수 있다. 네, 그래서 플랫폼에 채울 수 시간에서도 저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네. 올라갔던 점을 놓고 봤을 때 저는
D&D 파마텍이라는 기업을 한번 붙여볼게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제가 최근에 펩트론이라든지 인베티지 랩을 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지금 강력한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펩트론 같은 경우도 시간에서 한 3% 정도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1개월 약물 지속형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기술 네. 이전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데 일단 이제 비만 치료제가 2028년까지 앞으로 이제 한 4년 뒤에요. 네. 180조 시장으로 커질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대중화가 되고 복용의 편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용의 어떤 이제 편리성 부분에서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또 시간에서 올라갔던 게 이제 대중화 관련해서 지금 이제 노모디스크의 이제 싹센다 매일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는 싹센다가 원래 이제 월 비용이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이제 올해 특허가 만료가 돼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바이오 시밀러로 전환이 된다고 했을 때는 가격이 10만 원 전후로 간다고 했을 때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대중화가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위고비와 또 그리고 이제 뭐 지페테라 같은 경우는 제파운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가격이 월 175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이다 보니까 네. 거기에 10분의 1, 또 20분의 1 정도 가격 수준인 싹센다 바이오 시밀러가 풀린다고 했을 때 뭐 한독이라든지 블루엠텍 같은 종목들이 시간에서 급등이 나와줬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일단 이제 매주 한 번 맞는 것도 한 달에 한 번 내 뱃살이나 허벅지에 직접 주입을 하는 것보다 네. 사실 경구용으로 바꿔야지 이 시장이 더욱더 빠른 속도로 대중화가 될 수밖에 아, 없다고 봅니다. 그럼요. 그럼 완전 맞습니다. 그냥 난리 나죠. 네,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주사제보다 이 경구용 치료제가 효능이 똑같아야 되는 건데 네.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경구용으로 빨리 못 바뀌고 있다. 다만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노보디스코와 비교했을 때 이 경구용 치료제 흡수율이 10배 이상 높아요. 그래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이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마세라라는 글로벌 빅파마 기업이 이미 기술 이전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임상 과정에서 약간의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상업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마세라와 D&D 파마텍의 어떤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빠른 속도로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규 상장 주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오버행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는데 예. 이 기업의 장점은 예. 주관사가 이제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예. 근데 일반 청약자의 환매 청구권을 부여한 상태예요. 그래서 공모가가 33,000원인데 지금 34,200원입니다. 그래서 구주주가 만약에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 3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5월 2일 날 상장했는데 네. 8월 2일 기준으로 공모가 대비 10% 이상의 하락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33,000원이 공모가인데요. 3만 원 이하로 하락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는 만약에 그 오버행을 했던 매도를 했던 구주들이 다시 재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8월 초까지는 이 기업을 매도하지 말라라는 어떤 이제 환매 청구권을 부여한 상태다 보니까 예. 어느 정도 3만 원 라인 때는 지지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이번 달에 이제 비만 치료제 열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경구용 치료제의 국내 대표 종목의 D&D 파마텍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D&D 파마텍을 탑픽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의 종목이 에이프릴바이오였고요. 여기에 이제 붙이기 종목이 D&D 파마텍입니다. 네. 준호 매니저.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정맥 주사가 효과가 좋고 그거보다는 뭐 그런데 이제 네. 이거를 효과를 똑같이 만드는 피아 주사 SC 제형으로 바꾸는 이걸로 알테오젠이 히트를 쳤으니까 네. 이제 이거를 약효가 비슷한데 먹는 경구용으로 바꾼다면 약효는 그대로고 이건 이제 그야말로 맞습니다. 초대박인데 그만큼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병원에 가도 주사 놔주세요 그러잖아요. 약이 좀 효과나 이런 것들이 들여서 그런데 D&D 파마텍이 이 경구용에 약이 도전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붙이기 종목으로 D&D 파마텍을 골라봤고요. 우리 김지혜님이 매일경제 TV 덕분에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영은 매니저님, 바이오만큼은 독보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 늘 도움받고 있어요. ABL 바이오는 추후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ABL 바이오, 네. 이중항체 ADC입니다. 예. 일단 이중항체 기존에 이제 이중항체 신약 파이프라인들 한 5개 정도가 지금 임상에 이제 진입이 좀 돼 있는 상태고 뭐 ABL 바이오도 뭐 기술 이전을 굉장히 많이 했죠. 네. 특히 이제 가장 좀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ABL 이제 301 이게 내년 상반기 정도면 이제 임상 1상이 끝나고 마일스톤이 한 600억 정도 이게 사노피 네. 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을 한 거거든요. 이게 한 600억 정도 이제 유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1,400억 정도 이제 그 3자 배정 유증을 통해서 자본 조달했고 이번 주에 아마 ABL 바이오 쪽으로 이제 1,400억이 입금이 될 입금되죠. 거예요. 네. 1,400억 플러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상반기 안에 600억. 거기다가 이제 이중항체 ADC 파이프라인을 이제 발굴을 해서 2건 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제 뭐 기술 이전에 대한 이제 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좀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뭐 ABL 바이오는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네. 시총이 지금 1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날아간 이제 다른 바이오테크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가능성은 이제 또 무궁무진한데
시총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네. 상태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보면 이제 꼬리가 조금 이제 달리긴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단기간에 워낙 이제 또 재료가 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한 상태라서 약간의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이제 조금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3만 원 후반 혹은 이제 4만 원도 충분히 한번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차트 추세는 이제 지금 이쁘게 네. 잘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나 워낙 오랜 시간 동안에 이게 2020년에 ABL 바이오는 잠깐 상승을 하면서 뭐 4만 원 한번 찍고 난 이후로는 계속 이제 내리 하락 추세가 이제 좀 진행이 좀 됐었단 말이에요. 요 추세가 이제 이번에 딱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좀 된다라고 하면 거의 뭐 3년, 4년 만에 지금 네.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추세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뭐 4만 원 정도 거의 뭐 최고가 정도 수준까지는 한번 이제 강하게 상승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술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추가적인 이제 상승 여지는 충분히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김지혜님이 이제 ABL 바이오 아마 좋은 것도 다 아시고 하실 텐데 그날 그러니까 네. 금요일날 윗꼬리 달고 네. 약간 요 그림이 이제 소위 말하는 십자 그렇죠. 이 데빌 메이크 라이만 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아 오늘 어떻게 할까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오늘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제 뭐 오늘만 놓고 본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좀 기세를 타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장주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삼천당제, 알테오젠이 또 테르가제 또 지난 금요일 날 식약처 또 승인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그다음 펩트론 이런 대장주들이 이제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중간중간에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 이제 네. 나오는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올선 타고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오늘 만약에 29,000원 전후 눌림목 좀 들어오면은 네. 오히려 신규 접근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봐요. 오히려 뚫어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네. 저는 훨씬 더 강하게 좀 올라갈 수 있고 거래량도 최근에 제법 좀 강하게 이제 힘이 좀 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5일선 받쳐놓고 신규 접근 가능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 3만 3, 4천 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3만 원 후반 내지는 네. 4만 원, 뭐 그 정도 목표가를 보시고 대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 생긴 저 윗꼬리가 또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보지만은 좋게 보면 갭 없이 바로 네. 또 뛰고 갈 수 네. 있는 또 그런 윗꼬리 아니겠습니까? 지혜님 오늘 한번 시초과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진호 매니저 왜 좋아요? 네, 네, 네. 설명 너무 그래서 네. 펩트론이 또 왔어요. 펩트론을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 펩트론 지금 GLP-1에 펩트론 같은 경우는 그냥 상징이다. 네, 이제 뭐 상징이죠. 비만 치료제 네. 관련해서 특히 예. 이제 기술 이전 기대감, 예. 노보디스크, 또 일리알릴리 둘 중에 한 곳만 돼도 째팟인데 네. 그거 외에도 네 곳의 이제 비파마 기업들과 지금 이제 기술 협업에 대한 얘기를 꾸준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펩트론 같은 경우는 약물 전달 플랫폼 관련된 기술력으로 특히 이 비만 치료제, 이제 1개월 제형 변경 관련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야 지금 시장에서 펩트론의 가치가 네. 드디어 지금 증명이 되고 있고 입증이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거의 한 7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섹터의 상승은 견인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국내에서는 비만 치료제 쪽에서 특히 글로벌 1인 일리알릴리 또 우리 위고비 열풍을 이끌었던 노보디스크와 지금 각각 따로따로 지금 이제 기술 이전 논의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기대감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이제 수급적인 요인으로 경고딱지 붙고 또 그리고 주의딱지가 붙었을 때 약간의 좀 차익 매물이 나와주면서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고 보더라도 그 이상의 어떤 상승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기가 그렇게 멀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내 기술 이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후발주자였던 이제 암젠의 이제 마르타이드 같은 경우가 1개월 지속 약물 지속 관련해서 이번에 임상 1상에서 또 이제 승인을 받은 상태다, 성공을 한 상태다 보니까 일리알릴리와 노보디스크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그러다 보니 펩트론의 어떤 이제 기술 이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GLP-1 유사체에 지금 232개에 달하는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외에도 글로벌 비파마 4곳과도 기술 협력 이야기가 계속 논의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6곳 중에 하나만 돼도 펩트론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홀딩 관점 충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징인 것 같아요. 진짜 펩트론이 진짜 뭐 이거 완전히 뭐 펩트론 위주로 돌아가는 맞습니다. 반도체로 따지면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 네, 같은,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펩트론은 쉽게 개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바이오 두 종목을 더 가보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이게 약간 성격이 비슷해서 네. 바카스의 동아ST, 네. 또 식염수의 JW 중해제약인데 네. 그 두 개 때문은 아닙니다. 이 두 네. 종목은. 네. 그건 밑에 깔아주는 거고요. 네. 네. 일단 동아S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수급이 확산되고 있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바닥권에서 이제 주가가 꿈틀꿈틀 좀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거래량이 이제 크게 들어오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볍게 이제 매물 소화를 하면서 네. 추가적인 이제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이제 보여져요. 특히 동아ST는
전 세계 지금 유일하게 이중 기전을 이제 바탕으로 신약 이제 파입 특히 비만 치료제 이제 개발을 하고 예. 있고 이게 최근에 이제 글로벌 임상 일상 승인을 미국 FDA로부터 받아가지고 환자 투약까지 이제 시작이 좀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하면은 이슈가 이제 주가에는 아직 강하게 반영이 네. 안 된 상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제가 D&D 파마텍도 바닥권에 있을 때부터 이제 이 경구용 치료제 계속 얘기를 해드렸었잖아요. 이제 차트가 이제 조금 이제 모양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동아IC도 DA1726 이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임상과 관련된 이제 기대감 글로벌 임상 승인을 받고 환자 투약이 이제 시작됐다. 네. 뉴로보가 이제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아직도 뭐 바닥권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다 고점 뚫고 네. 신고가를 이제 치고 있는 걸 감안하면은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 뭐 75,000원, 8만 원 정도까지 이제 상승을 좀 열어놓고 대응 전략을 이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오늘도 뭐 신규 접근 저는 네.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JW 이제 중해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JW 중해제약은 핵심은 실적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약을 이제 개발하는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만 이렇게 연간 기준으로 지금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이 넘는 이제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나올 걸로 네. 이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면 7천억대 후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올해 예상 실적 대비 PR을 계산해 보면 10배 미만에서 이제 거래되고 있는 단계예요. 물론 주력인 이제 이 수액제가 의료 파업 영향을 이제 받으면서 성장세가 약간 이제 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만 하반기 때는 뭐 또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네. 좀 될 거라고 보고 그 외에 이제 전문의약품들 매출이 굉장히 좀 빠르게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제 가치만 좀 놓고 보더라도 JW 중해제약은 충분히 이제 상승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역시 JW 중해제약도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횡보 조정이 이제 진행되고 네. 있는 상태에서 지난주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조금 붐업을 이제 통해서 같이 이제 동반해서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금 길게 보면 한 4만 원 정도, 단기적으로는 3만 한 6천 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준호 매니저의 이 종목도 가야 되겠죠. 네. 지금 테슬라가 승승장구하고 있고 테슬라의 국내 진골, 네. 성골 종목 LNF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NF. 이번엔 진짜 달리나요? 이런 문의가 참 많아요. LNF. 이번엔 간다고 봅니다. 이번에 갑니까? 왜냐하면은 또 이제 금리 인하의 이제 가장 큰 금리 인상의 가장 큰 피해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오와 이제 전기차였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 전기차 캐즘이 빨리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번에 테슬라의 인도량 발표, 2분기 인도량 발표에서 어느 정도는 좀 이제 확인이 됐다라는 점에서 네. 특히 이제 LNF는 뭐 무엇보다 이제 테슬라 향 매출이 너무나 네. 돋보이는 기업이고 매출의 거의 한 80~90%가 이제 테슬라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이제 출하량만 봐도 지금 LNF 역대급 최대 출하량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내년 초에 나올 모델 2 저가형 모델이 본격적으로 출시된다고 했을 때는 이 출하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준비에 지금 LNF가 먼저 수주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미 뭐 고점이 34만 9천 원이었고 14만 8천 원까지 떨어진 상태이다 네. 보니까 거의 뭐 60% 이상의 좀 급락이 나와준 상태에서 이제 전기차 업황이 턴 어라운드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다소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하반기에 이제 전기차가 수요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LNF가 에코프로 그룹주보다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보다 더 이제 상승력이 더 강하지 않을까. 그래서 테슬라의 어떤 주가 방향과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테슬라의 어떤 주가 상승을 또 지금 이제 월가에서는 연내에 300달러, 또 이제 내년 초에는 많게는 400달러까지 지금 전망하고 있는 곳도 네. 굉장히 많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 상승과 LNF가 같이 이제 동조화를 이루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이든 변동성 얘기 많이 나오고 네. 이번에 이제 나토 정상회의 때 또 맞습니다. 한 번 실수하면은 진짜 되돌릴 수가 없는 목요일 밤이거든요. 바이든이 선수 교체가 되는 게 전기차에는 좀 좋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럼 더 민주당이 약간 더 돋보일 것 같은데. 네, 저는 오히려 선수 교체가 돼도 예. 전기차에도 쓰요. 왜냐면 바이든이 사실상 이제 테슬라를 현재로서는, 네. 굉장히 또 싫어하기도 예. 했고, 근데 주말 동안에는 바이든 굉장히 강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능하신 주님만이 네. 나를 설득할 수 있다라고 네. 할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안 이제 내려온다. 강행을 할 네. 좀 모습인데 근데 만약에 선수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저는 테슬라의 좀 큰 예. 수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기차인데. 트럼프가 또 전기차 쪽은 네. 좋아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지금 이 인프라를 갑자기 철수하고 네. 갑자기 또 내연기관으로 회귀할 수는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이제 흐름들은 네. 올해 하반기 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또 이제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도 약간 지금 워낙 지금 이길 확률이 낮으니까 네. 민주당의 이 대권 후보를 교체하면 오히려 민주당의 승률이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전기차 신재생 이 다시 한번 지금 너무 또 빠지니까 네.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말 동안에는 네. 또 여론조사 나오는 걸 보니까요. 오히려 가장 좀 승리 가능성이 높은 후보는 또 이제 바이든 네. 지금 현 대통령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는 미셸 오바마인데 네. 미셸 오바마 측에서는 전혀 지금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건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대선 출마하겠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리스트에 올라가가지고 막 여론조사하고 나를 좀 빼달라 뭐 이런 얘기들도 네. 하고 그랬었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현상이라고 이제 보고 아무래도 버락 오바마 이제 전 대통령의 후광이 여전히 좀 남아 있고 미셸 오바마가 이제 그 지근거리에서 8년 동안 이제 백악관을 굉장히 이제 잘 또 보살폈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미셸 오바마가 출마하기를 좀 희망하는 사람들이 네. 좀 많긴 합니다만 사실 현실적인 가능성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대체로 이제 지금 후보가 바뀔 수 있는 게 해리슨 해리스 부통령인데 부통령, 네. 해리슨 부통령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막상 이렇게 1대1 대결 좀 시켜보면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더 높다. 높아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또 경합주 일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또 오히려 올라왔다. 지지율이 이제 반등이 조금 되는 경우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지금 남아있는 시간을 이제 네. 감안했을 때 후보 교체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지금 벌써 5명이 네.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네.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민주당 내부에서는 교체론이 이제 조금 더 좀 확산되지 않을까 뭐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후보가 되든 간에 어쨌든 이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민주당은 이제 신재생이라든지 전기차 뭐 이쪽에 대한 부분들은 기조가 이제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이제 높은 후보를 최종적으로 옹립을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제 또 경쟁을 시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일입니다. 목요일 날 또 공교롭네요. 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에 바이든이 또 출격을 하는데 여기서 진짜 삐끗하면은 안 됩니다. 여기서도 삐끗하면 본인도 이제 그렇죠. 아마 더 이상 뭐라고 말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에 또 이 바이든 변동성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준호 매니저 일발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LNF의 후속주로 후속주. 대주전자 재료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음극재. 네, 예. 대주전자 재료만 보면은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정말 2차 전지 업황이 안 좋았나 싶을 정도로 네. 네, 대주전자 재료가 정말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되고 있고 최근에 약간의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국내에서 그냥 가장 독보적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 미국의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한 450만 대 증가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미 생각보다 이 전기차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캐즘이 거의 극복한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전 전기차 대중화는 2030년 전후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성장률이 줄어든 거지 꾸준하게 전기차는 성장하고 있었고 판매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지나치게 전기차 섹터가 조정 흐름이 나와줬고 또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바이오 섹터와 2차 전지, 또 전기차 섹터가 가장 큰 수혜 섹터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음극재 같은 경우는 흑연 대비 한 4배에서 5배 가량 에너지 용량을 보유하고 있는 고용량 소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EV, 또 전기차 관련해서 급속 충전에 실리콘 음극재가 이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올해만 원래는 한 2종 정도에만 실리콘 음극재가 사용되는데 네. 기아의 EV3부터 시작해서 또 그리고 이제 테슬라, 또 그리고 이제 포르쉐에도 한 9종의 차종에 실리콘 음극재가 사용이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주전자 재료는 지금까지 실리콘 음극재가 사용되는 곳이 2종밖에 없었었는데 실적은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작년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실리콘 음극재 캐파가 한 3천 톤이었는데요. 올해 한 7천 톤으로 지금 캐파 증설을 통해서 증가한 상태이다 보니까 올해와 내년이 실리콘 음극재의 이제 본격적인 어떤 성장의 거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 성장은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 모바일에 들어가는 배터리에도 흑연 대신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배터리 용량이 한 65% 개선된다고 해요. 그래서 애플 또한 마찬가지로 차세대 배터리를 계속해서 실리콘 음극재가 탑재된 차세대 배터리를 꾸준하게 개발을 하고 있고 2025년도에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 국내에서 또 이제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의 애플 향수에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나 지금 미국이 FEOC 해외 우려 집단 규제로 인해서 또 실리콘 음극재를 또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못 하는데 네. 그랬을 때 테슬라도 이제 국내 대한민국 기업에 또 이제 공급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당장 또 실리콘 음극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대주전자 재료 한 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또 테슬라 향 최대 수혜주로도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유일하게 신고가를 경신했고 또 최근에 약간의 차익 매물을 나왔는데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또 하반기 금리 인하와 플러스로 전기차 수요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시그널이 나와준 만큼 다시 한번 대주전자 재료가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돼서 오늘 탑픽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대주전자 재료 실리콘 음극재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원래 이 전기차가 급속 충전을 하면 배터리가 손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넣게 되면 배터리도 잘 보호가 되면서 용량도 커지면서 급속 충전을 할 수 있다. 현재 전기차 중에 가장 비싼 차가 포르쉐 타이칸이라는데 거기에 맞습니다. 들어간다고요? 네, 거기에 들어갑니다. 오, 거기에 들어가고 네. 있고 아우디의 이트론 GT에도 탑재가 되고 있는데 예. 이제 보급형 모델에도 들어가기 시작했어. 기아 EV3가 3천만 원대인데 거기에도 실리콘 음극재가 이제 들어간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올해만 9종이 들어가는데 내년엔 더 늘어나 4배 이상 들어간다고 하니까 예. 앞으로 실리콘 음극재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급속 충전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야 전기차 시대가 또 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리콘 음극재의 대주전자 재료. 너무 많이 올랐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해요? 가격 전략은 13만 6,500원. 최근에 네. 가는 말이 계속해서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섹터 안에서의 어떤 수급 쏠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가장 대장 역할과 2차 전지 업황의 어떤 투심을 회복시켰던 대주전자 재료가 다시 한번 가야 다른 2차 전지 섹터들도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매수가는 13만 6,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6만 4,400원으로 직전 고점을 1차 목표가로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 라인 때는 11만 6,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 대주전자 재료. 대주전자 재료에 붙이는 영민 매니저의 종목은 저는 에코프로 머티를 좀 머티. 붙여보고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전기차 관련된 네. 종목들 중에서는 설비 투자를 굉장히 좀 빠르게 할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이제 양극재, 전구체 쪽. 전구체. 그 다음에 네. 이제 또 전해액 쪽 네. 이렇게 이제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네. 중국 쪽을 이제 배제할 거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지금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인 것 네.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양극재 출하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양극재의 가장 핵심적인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양극재 전구체 생산 능력이 거의 지금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산화가 가장 좀 시급한 분야가 또 에코프로 머티가 네. 기업이 속해 있는 양극재 이제 전구체 시장이라고 전구체. 이제 보시면 예. 되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는 뭐 에코프로 BM이 지금 양극재와 관련해서는 세계 이제 1위, 뭐 3원기 리튬이온 배터리에서는 뭐 압도적인 지금 생산 능력 1위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 에코프로 머티 쪽으로 양극재 이제 전구체를 이제 공급하는 기업. 올 1분기 때 지금 1조 원대 지금 설비 투자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아마도 추가적인 이제 증설 이슈가 분명히 좀 부각될 거라고 보고 이게 전기차 소재 기업들이 분위기가 좋을 때 또 증설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좀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도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강하게 반등을 했다가 지금 조정도 제법 좀 급하게 진행이 좀 됐죠. 블록딜 악재가 블록딜. 있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눌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블록딜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이 오버행 이슈는 어차피 해소가 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D&D 파마텍도 그랬고 APR도 주가 주저앉아 있을 때 똑같은 말씀 드렸었잖아요. 뭐 업종은 다르지만 거의 수급 논리는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바닥권에 이제 눌러 있을 때가 오히려 에코프로 머티 좋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가 붙이는 종목 에코프로머티 전구체입니다, 여러분. 이 양극재는 리튬 가격과 연동이 되지만은 전구체는 판가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쇼티지 나면은 네. 전구체는 굉장히 돋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민 매니저의 에코앤드림도 이제 왔던 것이고요. 맞습니다. 또 하나 붙이기 종목이 에코프로머티였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앞선 일발 종목이 ABL 바이오, 여기에 덧붙이는 게 D&D 경구용의 D&D 파마텍이었고요.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대주전자 실리콘 재료. 목재, 대주전자 재료, 여기에 붙이긴 에코프로머티. 네. 자, 이렇게 일발장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